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뭐 총장 주머니 돈처럼 아마 그렇게. 검찰총장이 이 정도로 정치 전면에 나섰으면은 공직자의 기본 ABC죠. 본인 스스로가 진퇴를 결정해야지 이거를 누가 자를 수는 없는 문제라는 생각. 최근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은 불편해합니다. 네, 하루가 멀다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날선 반응을 내놓는 여권. 그런데 이 격한 말들이 윤 총장에겐 양분이 되는 걸까요? 지난 2일 리얼미터 조사에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뒤를 이어 대선 지지율 3위를 기록했던 윤 총장이 오늘 발표된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선 24.7%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22.2%, 이재명 지사가 18.4%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윤 총장을 지지한 사람을 보니 국민의힘 지지층이 62%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도 충청도, 부울경, 대구 경북의 지지가 높았고요. 누가 봐도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된 셈인데 이쯤 되면 윤 총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 이 말이 떠오릅니다.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발표된 지지율 1위 여론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프레스콕입니다. 네, 김은미 기자 발제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아침에 보도된 한 여론조사가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1위에 올랐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동석 기자,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뭐 좀 짚어봐야 할 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론조사 1위에 오른 건 바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후 바로 처음입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자로부터 약 62%, 상당히 높은 지지를 얻었는데요. 국민의당 지지자도 약 30% 넘게 윤 총장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 당원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윤 총장이 범보수권 대권 주자로 그것도 1위에 오른 것은 바로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지역별로는 캐스팅부터 충청도에서 굉장히 높은 표가 나왔다는 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2.9%는 아직 지지 후보가 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좀 뭐 짚어야 할 부분들, 그런 부분도 좀 있죠. 네, 이번 여론조사의 아쉬운 점은 응답률이 3.8%라는 점입니다. 샘플 수도 약 1000여 명으로 응답률이 낮을 경우엔 결국 극성 지지자들이 의견이 더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여론조사가 유선으로 많이 진행되다 보니 고령층 중심으로 집 전화를 사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보수권 인사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에 관련해서 해당 여론조사 기관 관계자들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 그 얘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특별한 기준이 있으니까요. 지지율이 높이 나오는 사람은 넣는 거고, 대통령 나간다 안 나간다 정치인들 이야기를 믿는 것만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요? 대통령 안 나간다 그래놓고 저기 나오는 거 한두 명 봤습니까? 윤석열 경우는 자기는 대선에 안 나간다 또는 정치 안 한다는 데 대한 적극적인 부정을 하지를 않고 있어요. 흘러가는 소리는 한두 번 하는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지율이 이래저래 많이 나오니까 그냥 유력한 대권 주자로 보고 그냥 넣는 거죠. 거기에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요, 우리 두 분 평론가님께 다 좀 여쭤보고 싶어요. 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기성 정치인에 대한 실망감? 이게 좀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대한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 인물에 대한 실망감, 지금 정치 수준에 대한 실망감,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런 역할을 할 기대주로 이렇게 떠오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반기득권, 소신, 청렴 이미지, 검찰 개혁 이미지를 등에 업고 저렇게 지지율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반드시 좋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잠용이 자칫하면 잡용이 돼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수에 긋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어느 정도는 긋는데
그 다른 국민의힘 후보를 아주 잠시 가는 효과, 그냥 난장이로 만드는 누르는 효과가 또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국정농단 수사할 때 지금 보수를 또 수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유증이나 반작용이 또 있을 테고, 또 민주당은 이것도 또 딜레마죠. 윤석열을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잖아요. 때려도 또 확실한 거로 또 못 때리고 주변만 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을 오히려 키워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의구심, 이게 국민적인 그렇게 자꾸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딜레마가 우리 정치에 좀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에 대해서 빨리 분명한 태도를 밝히고 그냥 지금 정도에서 정치에 정말 뜻이 있다면은 사퇴하고 그냥 정치에 뛰어드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 하다가 바로 정치에 뛰어들어서 성공한 경우를 별로 못 봤거든요. 네. 그 반기문이라든지 고건이라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태도를 좀 더 분명하게, 임기 채우고 뭐 정치한다는 건 본인한테도 안 좋고 우리 국민들도 불확실성을 좀 가중시키는 거기 때문에 좀 태도를 분명히 하고 정치에 대해서 그걸 밝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 상당히 윤 의원님께서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지율 상승세, 또 그리고 뭐 이번 여론조사 1위까지 나온 배경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계속해서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일종의 배타적인 공생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네. 왜냐하면 검찰총장, 현직 검찰총장이잖아요. 그리고 임기가 보장된 임기제 검찰총장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정치 가능성을 열어놨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 여론조사하니까 대선 주자 1등 나왔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움직이고 있는 검찰 조직에 대한 정치적인 중립성을 과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수사의 정당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원전에 대한 수사가 대표적인 그런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렇게 또 계속해서 1위가 나오고 있는 것은 보수의 다른 대선 주자들이 너무나 허약하다는 거예요. 뭐 기껏해야 홍준표, 뭐 오세훈 이런 분들이 뭐 5%, 4%니까.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악순환이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각이 되면 될수록 다른 보수의 주자들은 계속해서 미미한 존재로 전락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게 과연 그럼 앞으로 잘 될 것인가? 라는 부분 아니겠어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험나는 길이 많은데, 첫째는 정체성이에요. 뭐냐면 두 전직 대통령, 보수의 두 전직 대통령을 다 구속시켰잖아요. 네. 그 보수를 괴멸했잖아요. 그러면 두 전직 대통령의 계보인 친이 친박이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을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과연 정치력이 있을 것인가? 황교안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세력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세력 기반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의 길로 갈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 앞으로 굉장히 먼 길이다. 그리고 험난한 길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최근에 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게 여러 가지 말로 인해서 상당히 좀 갈등이 깊다, 뭐 이런 소식 많이 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윤지영 기자, 네. 정세균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이 추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을 언급했더라고요. 네, 어제 취임 300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내용 나왔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검찰총장의 최근에 행보를 이렇게 보면 좀 자숙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선 가족이나 측근들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수사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고위 공직자는 이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추미애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죠. 그 점은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시겠지 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운 일이고요. 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자숙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고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부분과 좀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을 동시에 말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윤 총장과 고향 친구라고 지칭하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도 전화통화 해봤는데요. 이번에 이 윤 총장 지지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라고 여쭸더니 그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담긴 것 아니겠냐. 그래서 민심의 표출로 평가해야 한다는 얘기 전해왔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말을 빌리자면 절제된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추미애 장관.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다시 한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절제된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대전지검이 이렇게 전광석처럼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은 그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정광석화처럼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본인이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때는 분명한 이유를 설시해서 각하 처분을 했던 것을 정치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표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정치적 목적의 수사다라고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고 대대적인 압수수색 단행이라든지 또 감사원에서 문제 삼지 않았던 청와대 비서관까지 겨냥함으로써 향후에 마치 청와대도 조국 전 장관 때처럼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면 마치 이것이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커다란 정권 차원의 비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 수사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게 된 상황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윤 대표님. 예. 그 정세균 총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자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추미애 장관에게는 절제된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충고를 했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또 추미애 장관은 이 정세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정치적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총리로서 내각을 리드하는 수반 입장에서 뭐 양쪽을 좀 그만 좀 자중자애하고 좀 그만 좀 싸워라. 국민들한테 많은 좀 부담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쪽에서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다만 이제 얘기하는 내용의 맥락을 보면은 좀 추미애 장관 쪽으로 조금은 좀 기울어지는 듯한 추미애 장관은 이제 검찰 개혁이라든지 일 열심히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얘기하는 게 좀 점잖지 못하고 냉정하지 못하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히려 조금 나쁜 쪽으로 뭐 이렇게 자숙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너무 좀 정치적으로 기울어졌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비판을 하는 뭐 그런 입장인데 뭐 총리로서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같은 국무위원 쪽으로 더 지금 뭐 기울어진 거는 뭐 할 수 없는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총리 같으면은 둘 다 좀 뭐 해임 건의를 한다든지 뭐 좀 진일보된 뭐 이걸 나와야 되는데 총리가 인물평이나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한가한가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역할을 분명하게 좀 해야지. 저는 대통령하고 바로 뭐 주례이동 할 때도 분명하게 얘기해서 이거는 도대체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자기네들끼리 저렇게 분쟁을 일으켜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치겠냐. 둘 다 쫓아냅시다라든지 분명하게 얘기해야지. 총리가 어디 언론사 기사처럼 저렇게 인물 비평이 나고 있다.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총장 관련 소식 하나만 더 짚어보죠. 윤지영 기자. 네. 그 지금 윤석열 총장 아내 회사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네.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네, 아내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통째로 기각이 됐는데요. 기각 사유는 김 씨에게 임의 수사 의사도 묻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는 걸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강제 수사로 전환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요. 또
월성원전 1호기 수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려고 이렇게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중앙지검이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쯤에 출입기자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다른 고려 없이 법률과 증거에 입각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무 근거 없는 무리한 의혹 제기에 매우 유감이다라고 전해왔는데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이 부인 회사에 대한 영장은 통째로 기각됐지만 세무당국에 대한 영장은 발부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초세무서를 압수수색해서 윤 총장 부인의 회사 관련 과세 자료를 확보를 한 상태고요. 이때에도 검찰이 이 사실을 알리며 다시 한번 그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는 하지 말아달라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일단 뭐 영장이 기각이 됐지만 그 세무서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의 부인 관련 회사의 과세 자료는 지금 검찰이 확보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윤지원 기자가 해줬습니다. 배 교수님, 그런데 지금 그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사유를 보니까요.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네요. 그럼 이 이유만 딱 놓고 보면 애초에 이거는 좀 무리한 수사였다라는 그런 비판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닐까 싶어요. 네, 이번 이제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약점이라면은 크게 보면 이제 장모 그리고 부인 그리고 측근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감찰까지 지금 내려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는 저는 뭐 타당하다고 봐요. 이미 이제 법무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가 감찰까지 내렸기 때문에 수사 지휘권도 발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그 방식이 지극히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이 영장 청구를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기각을 한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대로 임의 제출을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네. 임의 제출을 하지 않고 바로 영장 청구를 했다. 이 부분은 왜 그렇게 했는지 상당히 좀 의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더 수사의 공신력이랄까 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특활비 논란도 좀 짚어보죠. 그 법무부에서 추미애 장관이 특활비를 사용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추미애 장관도 오늘 국회에서 그 불우유토끼 등 성금으로 사용한 거지 특활비를 사용한 적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그런데 야당에서는 또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또 이렇게 좀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은 야당에서 먼저 의혹을 제기를 했고 특활비 쓴 거 아니냐라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서 법무부와 추 장관이 이제 반박을 한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일단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분명 지난 1월 25일 추미애 장관이 왜 엄마 장관, 아빠 차관이라고 해서 서울소년원을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배를 받고 세뱃돈으로 문화상품권을 주고 또 햄버거도 이렇게 주고 같이 떡국을 먹었다라고 저희도 뭐 보도를 했었었는데 저 모습은 법무부 TV에서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조수진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돈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그때 그럼 특활비를 안 썼으면 뭐 사비로 냈던 것이냐. 뭐 그렇다면 미담이고 이거를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제 법무부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이 조금 전 그 예결위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특활비를 쓴 게 아니다. 좀 어처구니가 없다. 내가 이것까지 해명을 해야 하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기관 운영 경비가 있었고 그리고 직원들이 불우유토끼 성금으로 모은 돈이 있었다. 이거를 십시일반 모은 돈을 갖고 그렇게 좋은 일에 쓴 거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윤 대표님, 지금 야당에서는요. 청와대 포함해서 전 부처에 대한 특활비를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특활비 논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특활비는 뭐 수사와 그 정보 이에 준하는 국가적인 활동에 쓸 수 있는 게 특활비거든요. 그러니까 본연의 기능을 위해서는 쓰여져야죠. 근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특수활동비 1조 원 중에
청와대가 개별적으로 쓰는지 대통령이 쓰는지 따져봐야 된다. 뭐 대통령이 수사와 정보를 활용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조 원이라는 특활비가 많다 적다가 아니라 그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거를 좀 감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금 느닷없이 특활비 얘기를 꺼내서 여야당이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특활비 이 소동이 아쉬운 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특활비 얘기를 꺼낸 거 아니냐. 정말 특활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말 추미애 장관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예년과 달리 나는 특활비를 쓴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불똥이 윤석열 공격하려다가 오히려 조국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이게 무슨 소리냐고 또 본인들이 지금 펄펄 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좀 제대로 좀 그동안에 조달이 되고 써여졌는지 실제 엄밀한 의미에서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쓸 수 있는 거는 출입국 관리 그리고 외국인 정책본부 네. 이쪽만 쓸 수 있어요. 그냥 어디 부르기우토끼 이런 데 특활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그 특활비 얘기를 꺼냈으면 본인부터 모든 거를 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여야도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특활비를 자꾸 말하지 말고 정말 특활비를 제대로 쓰는지 이걸 좀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